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지금으로부터 무려 100년 전에 월스트리트를 지배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오늘날의 시장을 꿰뚫어 볼 수 있거든요. 그의 이름은 제시 리버머. 기술이나 차트는 엄청나게 변했죠. 하지만 시장을 움직이는 인간의 마음, 그러니까 탐욕과 공포는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의 파란만장한 삶 속으로 들어가서 시대를 초월하는 투자의 진짜 본질이 뭔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장은 결코 틀리지 않는다. 오직 투자자의 의견만이 틀릴 뿐이다. 와, 리버모어의 모든 철학은 바로 이 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결국 시장이라는 거대한 힘 앞에서 한 개인의 생각이나 예측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모든 교훈의 가장 기초가 되는 생각,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 전설적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제시 리버모. 이 사람은요, 지금처럼 무슨 현대 금융 시스템이 딱 자리 잡기 전 정말 말 그대로 야생 같았던 20세기 초반 월스트리트의 아이콘 같은 인물입니다. 그냥 주식을 사고 파는 투자자, 이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시장의 흐름 전체를 읽고 때로는 그 거대한 파도를 직접 만들어내기까지 했던 시장 운영자, 즉 오퍼레이터라고 불렸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담긴 이 책이 왜 단순한 투자 기법서가 아니라 거의 세기의 고전으로 꼽히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기술은 계속 변하잖아요. 근데 시장을 움직이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 바로 탐욕과 공포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사실 시장 분석서라기보다는 인간 심리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통찰을 담은 심리학 교과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그럼 이 전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리버머의 이 놀라운 여정은요, 정말 아주 미천한, 상상하기 힘든 곳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매사추세츠의 아주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다 단돈 5달러를 들고 보스턴으로 무작정 상경해서 증권사 사원으로 취직을 합니다. 그의 일이 뭐였냐면 칠판에다가 시시각각 변하는 주가를 분필로 막 옮겨 적는 거였어요. 근데 매일같이 이 숫자들을 쳐다보다 보니까 그 움직임 속에 숨겨진 어떤 기묘한 리듬과 패턴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이 맞나? 이걸 시험해보고 싶어서 당시 유행하던 불법 사설 증권거래소, 즉 버킷쇼블이라는 곳으로 향합니다. 자, 이 표가 그의 첫 번째 실패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가 처음 돈을 벌었던 버킷숍이라는 곳은요, 실제 주식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가 등락에 돈을 거는, 도박장에 가까웠습니다. 모든 거래가 가상으로 이루어지니까 호가판에 보이는 가격 그대로 즉시 체결이 됐죠. 하지만 진짜 세상, 뉴욕 증권거래소는 완전히 다른 규칙으로 움직이는 곳이었습니다. 21살의 버킷숍에서 번 그 큰 돈을 들고 야심차게 뉴욕에 입성했는데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버킷숍에서는 보였던 가격에 바로 거래가 됐지만 뉴욕 증권거래소에서는 주문을 넣는 순간과 그게 실제 체결되는 순간의 가격이 달랐던 겁니다. 이 아주 미세한 시간 차이와 가격 차이, 이걸 슬리피지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그의 초단타 전략이 전혀 먹히지 않았던 거죠. 이 첫 파산이 그에게 정말 뼈아픈 교훈을 줍니다. 단순히 가격의 방향을 맞추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 시장이 작동하는 구조 자체를 이해해야 하는구나. 이때부터 그는 단기 도박꾼에서 시장 전체의 큰 흐름을 읽는 진정한 시장 운영자로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실패와 성공을 거치면서 리버모어는 자신만의 아주 확고한 투자 원칙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의 전략의 핵심, 하나씩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리버모어 전략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 바로 전환점, 영어로는 피버탈 포인트입니다. 이게 그냥 차트의 특정 가격, 이런 게 아니에요. 주가가 어떤 중요한 심리적, 기술적 장벽에 딱 부딪혔을 때 시장 참여자들의 마음이 더 오를까? 아니면 이제 떨어지나? 하는 그 의심에서 한쪽으로 완전히 쏠리면서 폭발적인 움직임이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 그걸 의미하죠. 그는 이 전환점이 확인될 때까지 정말 철저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는 이 전환점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상승하던 추세가 딱 꺾이고 새로운 하락이 시작되는 지점, 이걸 반전 전환점이라고 불렀고요. 반대로 쭉 상승하던 주가가 잠시 숨을 고른 뒤에 다시 원래 방향으로 힘차게 뻗어나가는 지점, 이건 연속 전환점이라고 봤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두 경우 모두 섣불리 이럴 것이다 예측하지 않고
시장이 스스로 방향을 증명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이었습니다. 자, 전환점을 통해서 진입 타이밍을 잡았어요. 그럼 다음은 뭘까요? 바로 돈을 어떻게 투입할 것인가, 즉 자금 관리입니다. 여기서 리버모어의 가장 독창적인 시스템이 등장하는데 바로 피라미딩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처음부터 모든 돈을 절대 쏟아붓지 않는 겁니다. 일단 소액으로 들어가 봐요. 그리고 내 판단이 맞아서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즉 시장이 네 생각이 맞다고 증명해주면 바로 그때 돈을 더 투입하는 방식이죠. 이 피라미드 과정을 4단계로 나눠볼게요. 먼저 1단계 테스트. 전체 투자금의 한 20% 정도로 탐색전을 벌이는 겁니다. 그리고 2단계 확인. 주가가 내 예상대로 움직여서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내 생각이 맞았구나. 확신을 갖고 20%를 더 넣습니다. 3단계 강화. 추세의 가속도가 붙는다 싶으면 다시 20%를 추가하고요. 4단계 완성. 마지막으로 시장이 완전히 내 편이라는 확신이 들 때 그때 나머지 40%를 모두 투입해서 포지션을 완성하는 거죠. 이 전략의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에 산 가격이 제일 높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매입 단가가 항상 현재가보다 낮게 유지됩니다. 즉, 항상 수익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이어가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일 수밖에 없죠. 이 피라미딩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그 반대 개념을 보면 더 명확해져요. 바로 우리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하는 물타기죠. 리버모어는 손실이 나고 있는 포지션에 돈을 더 넣는 행위야말로 투기자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죄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물타기는 내 판단이 틀렸다는 시장의 목소리를 애써 무시하고 아니야, 나는 틀리지 않았어 라는 자존심과 언젠간 오르겠지 라는 헛된 희망에 돈을 거는 행위니까요. 바로 이런 원칙들을 바탕으로 리버모어는 역사의 길이 남을 정말 전설적인 거래들을 성공시킵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영광의 뒤편에는 아주 깊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1억 달러. 이게 뭐냐면 리버모어가 1929년 대공황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시장이 무너지는데 베팅하는 공매도를 통해서 단 한 번의 거래로 벌어들인 돈입니다.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수조 원에 달하는 정말 한 개인이 벌었다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금액이죠. 이것이 바로 그의 인생 최대의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마어마한 성공은 그에게 명예가 아니라 십자포화를 가져다 줬습니다. 모든 국민이 고통받는 국가적인 재앙 속에서 혼자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다는 이유만으로 언론과 대중은 그를 월스트리트의 대항마, 시장 붕괴의 주범으로 몰아세웠죠. 심지어 살해 위협에 시달려서 경호원 없이는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최고의 직업적 성공이 최악의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진 정말 지독한 아이러니였죠. 하지만요, 이 화려한 성공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의 처절한 실패에 담긴 교훈입니다. 그는 평생 4번이나 파산하면서 모든 걸 잃었어요. 그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는 게 그의 성공 전략을 배우는 것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리버모어는 투자자를 파멸로 이끄는 내면의 적을 4가지로 정의했습니다. 바로 탐욕, 공포, 희망, 그리고 무지. 탐욕은 무리한 베팅을 하게 만들고 공포는 작은 손실도 못 견디고 성급하게 팔게 만들죠. 무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그가 이 중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경고한 감정이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희망이었습니다. 손실이 나고 있는 종목이 언젠가는 다시 오를 것이라는 막연하고 근거 없는 희망. 바로 이것이 손절매를 막고 결국 계좌를 파멸로 이끄는 가장 치명적인 적이라는 겁니다. 그의 4번의 파산을 정리한 이 표를 보면 정말 놀라운 공통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의 모든 실패는 역설적이게도 그가 스스로 피땀 흘려 세운 원칙을 자기 자신이 어겼을 때 발생했다는 점이에요. 1908년에는 다른 사람 조언을 맹신하고 그토록 경계했던 물타기를 하다가 파산했고 마지막 파산인 1934년에는 대공황 이후에 생긴 증권거래위원회 SEC라는 새로운 시장 규칙에 적응하지 못하고 과거의 성공 방식만 고집하다가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리버모어는 이 극단적인 성공과 실패를 계속 오가는 과정 속에서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아무리 뛰어난 투자 천재라고 해도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그 규율 없이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걸 그의 삶 전체가 증명하고 있는 거죠. 1940년 그는 내 인생의 실패작이었다는 짧은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산을 관리하는 것만큼이나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정말 뼈아픈 교훈을 남긴 겁니다.
제시 리버모어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냉철하고 이성적인 숫자인가요? 아니면 통제 불가능하고 비이성적인 인간의 감정인가요? 100년이 흐른 지금 AI와 알고리즘이 시장을 지배하는 이 시대에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깊은 성찰의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